안녕하세요. 강릉 게스트하우스 중앙점 사장원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2월인데요.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누군가는 하얀색을, 누군가는 빨간색을 떠올리실 수도 있죠. 사람마다 각자 경험한 거나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사람도 각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색을 갖는다는 건 바로 취향이 쌓인다는 거고요. 오늘은 취향이 쌓인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못 먹는 것 말고 안 먹는 것, 억지로 먹는 것 말고 찾아서 먹는 거. 우울한 날에 발라드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락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게 바로 취향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늘 보통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저한테 정민아 넌 좀 특이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다 대학 때 누군가 저한테 너는 하얀색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내가 매력이 없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취향이라는 거, 내 색깔이라는 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취향이라는 게 쌓이고 내 색깔이라는 게 저절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취향이라고 얘기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뭔가 되게 대단한 거, 전문적인 걸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아주 다양한 것들이 취향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음식이나 음악, 드라마나 영화, 옷이나 신발 같은 나만의 스타일, 심지어 신발끈 묶는 방식도 취향에 포함될 수 있겠죠. 취향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한테 나는 어떤 취향이 있는지 큰돈 안 들이고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취향을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먹는 거죠. 술 마시고 다음날 해장 어떻게들 하세요? 누군가는 빨간 음식으로 칼칼한, 누군가는 하얀 국물 이런 담백한 음식으로 해장할 수도 있죠. 저는 술 마신 다음날 해장하는 방법이 포카리 스웨트, 포도주스, 야쿠르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구르트가 아니라 야쿠르트여야 한다는 점. 워낙 맵찔이라 매운 걸 잘 못 먹기도 하고요. 술 마신 다음 날에는 당이 땡기더라고요. 내가 이거저거 먹어보고 나한테 제일 맞는 해장법을 찾다 보니까 술 많이 먹은 다음 날에 이렇게 음식으로 해장하는 게 사실 저한테 좀 부담이 됐고요. 같은 이온 음료라도 포카리 스웨트 같이 좀 향이 안 들어간 음식이 저한테는 좀 부담이 안 됐고, 같은 과일 음료라도 포도주스는 왠지 다른 과일 음료보다 포도당을 저한테 이렇게 줄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줬어요.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이 거쳐온 수많은 기억들, 어떤 경험들 속에서 내 취향이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취향에 대해 이렇게 알아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라는 존재의 유일함? 이거는 시간에 걸쳐서 쌓이는 나의 취향에서 잘 드러나더라고요. 커피나 와인도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커피나 와인도 음식이잖아요. 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음료고요. 체질적으로 카페인에 약하거나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나 와인을 억지로 즐길 필요는 없죠. 근데 술 좋아하고 커피향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고 잘 즐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에는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는 게 다였어요. 커피향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러다 강릉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좋아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커피라 커피에 대한 애정도 커요. 강릉에는 카페가 많다 보니까 근처 카페들 이렇게 다니면서 커피 한잔 하던 것들이 그게 경험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죠. 저는 예가체프 G1 내추럴을 좋아해요. 산미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뒷맛이 깔끔한 게 좋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제가 찾는 그 커피가 없으면 내추럴이 있는 거를 주문하게 되고요. 내추럴도 없으면 G1이 있는 거를 주문하게 돼요. 그렇게 제 취향을 찾고 만들어가는 거죠. 와인도 그래요. 나는 소믈리에가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 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 둘씩 마시다 보니까 바디감이 좀 있고 당도는 낮은데 탄닌감은 있는 그런 레드 와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향은 까베르네 소비뇽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와인은 몬테스 왈파고요. 가성비 좋은 와인을 좋아해서 편의점 가서도 한 병씩 이렇게 들고 와서 즐기기도 해요. 가끔 소주나 맥주가 땡기는 날도 있지만 와인이 먹고 싶은 날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좋아하는 취향의 와인을 즐길 때 그런 즐거움이 낮아지잖아요. 와인은 워낙 향과 맛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내가 딱 원하는 그 수준이 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의 그 쾌감? 이게 너무 좋아요. 취향이 즐거움이 된다는 건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떡볶이 안 좋아하는 여자 없다. 여자들은 다들 카페 가서 디저트 무조건 시킨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떡볶이 안 좋아하고 카페 가서 디저트 안 시키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빵, 떡, 케이크 안 좋아해요. 이것도 저의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단맛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소화력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쉽다고 느낀 적은 없고요. 아주 가끔 단골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다가 그 집 스콘을 하나씩 사 먹기도 해요. 뭔가를 안 좋아하는 것도 취향의 하나라서 디저트 안 좋아하는 여자들 보면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이해받는 그런 게 디저트만으로도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도 누구나 다 아는 명작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확실한 취향은요, 보다가 미친 듯 울었던 영화 아니면 2번 이상 본 영화 이런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냥 내 취향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왜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지? 스스로한테 물어보도록. 그리고 어떤 추억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어떤 장르를 좋아하게 됐는지 내 느낌? 그 이유, 그걸 알아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나만의 취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자막이 다 올라가기도 전에 불을 켜는 멀티플렉스를 너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엔딩곡이나 자막도 모두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불을 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작은 극장들을 좋아했어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건 광화문에 있는 시네큐브나 인디스페이스 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영극장이 근처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판타지가 섞여 있는 드라마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잔상이 남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어려서부터는 팀버튼 영화를 참 좋아했고요.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영화 얘기는 1시간 풀로에도 채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가끔 게스트하우스에서 영화 이렇게 틀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제 취향의 영화를 틀어놓긴 하는데 저랑 같이 영화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예약할 때 미리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날 영화를 보는지. 이거 말고도 취향의 종류는 끝도 없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신발끈 묶는 것도 어떤 종류가 있고 왜 그걸 좋아하게 됐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취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한순간에 좋고 싫음의 어떤 감정을 떠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내 취향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꼭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좋았던 기억 중에 어떤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취향에는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생기면 관련해서 검색도 해보고 비슷한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나한테 지식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공부해서 외우는 게 내 취향이 아니라 내가 찾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장 잘 느낀 그 내 입맛, 내 감동, 내 즐거움 이런 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느낀 그 좋았던 감정이 우선이고요.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의 형태를 갖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취향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남들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로 쓰여서도 안 되고요. 괜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겠죠. 내 취향을 무시당하는 것도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취향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확고한 취향이 있는 것도 되게 멋지고 좋은 일이지만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취향이 고집으로 변하지 않게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찾아서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취향은 즐거움으로 나한테 남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와서 처음 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도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좀 알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도 해볼 수 있고 내가 모르던 새로운 정보도 얻어가면서 끊기지 않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과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내 취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멋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겨울의 끝자락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계절을 잘 맞이해봅시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안녕.